안녕하세요. 준네일입니다. 오늘은 머슬 아날리시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탠딩 포스처 자체는 자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만성 통증을 평가할 때 전체적인 신체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자세 자체에서 오는 것들이 근육 불균형의 형태로 설명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골격이나 관절, 인대, 근육이 지나친 스트레스와 염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중이 한쪽으로 많이 실린다면은 이쪽 고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서 있는 자세에서는 각 근육의 긴장도나 비대 혹은 위축, 약함과 억제 등의 반응처럼 대칭성을 관찰하게 됩니다. 저희가 서 있을 때 어깨 높이를 관찰하거나 팔의 위치, 고관절의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어느 근육이 좀 문제가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직접적으로 그 시진을 통해 가지고 어느 근육에 좀 더 볼륨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얀다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들은 포스테리얼 뷰입니다. 포스테리얼 뷰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들은 바로 펠비스인데요. 펠비스는 서 있는 자세에서 이 하지에 있는 근육의 긴장도가 골반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골반의 영향이 상체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 골반을 먼저 봐야 되고요. 그 골반을 봐야 되는 부분이 총 5개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테리얼 틸트가 되어 있느냐? 안테리얼 틸트는 보통 저희가 PSIS와 ASIS가 수평이 되어 있냐, 아니면은 약간 기울어져 있냐를 보게 되겠죠. 보통은 이렇게 수평이 되어 있어야 뉴트럴을 보는데 PSIS가 ASIS보다 좀 더 위에 있다면은 안테로 로테이션 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포스테리어 틸트는 반대로 PSIS가 ASIS보다 좀 낮게 위치한 경우를 볼 수 있죠. 라테랄 밴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경우, 이렇게 밴딩이 생긴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짝다리 짚는 자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중이 한쪽으로 많이 쏠리게 되면은 그쪽으로 이제 힘이 좀 가게 되면서 긴장도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버스 플랜입니다. 양쪽 PSIS를 비교를 했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이게 수평에 있지 않고 한쪽으로 좀 나와 있다던가 그다음에 ASIS를 봤을 때도 왼쪽의 PSIS가 오른쪽 대비 좀 더 앞으로 가 있다라고 하면은 앞쪽에 있는 ASIS도 오른쪽 ASIS보다 좀 더 앞으로 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엉덩이입니다. 엉덩이 같은 경우에는 둥근 형태가 이상적이고 수평의 상태에서는 크기는 대칭적이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서서도 보지만 엎드려서도 확인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SI 조인트의 기능 장애로 인해서 엉덩이의 기능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SI 조인트가 이렇게 있고 트랜스버스의 상태에서 로테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엉덩이 자체가 한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가기 때문에 사이즈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이게 실제로도 엉덩이 볼륨의 차이가 있냐를 봤을 때는 저희가 엎드려가지고 엉덩이 볼륨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진짜 엉덩이 볼륨의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서서 체중이 한쪽으로 돌아가서 엉덩이 볼륨이 차이가 있는 건지 그거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햄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힙의 익스텐서이면서 니 조인트의 플렉서 머슬이죠. 힙 익스텐서인 만큼 그 글루티얼 머슬이랑 굉장히 기능적으로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머슬 사이즈를 좀 체크를 하거나 근육의 힘을 좀 체크를 하게 되죠. 프론 자세에서 힙을 익스텐션 시켰을 때 글루티얼에 힘이 잘 들어오는지 아니면 햄스트링 쪽에 긴장도가 증가하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덕터와 트라이셉스 슈레입니다. 어덕터 같은 경우에는 서 있을 때 책에서는 이 팩트네스 타이트로 인해서 더 쪽에 이렇게 너치, 이게 파이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팩티네우스는 그냥 힙 플렉션 시킨 상태에서 에비덕션 시키면은 그 근 긴장도를 체크를 할 수가 있긴 하거든요. 포스테리얼 상태에서는 어덕터가 너무 긴장을 하게 되면 여기 부분이 좀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이런 걸로도 확인을 가능하고요. 아니면 어덕터 같은 경우에는 펠비스가 라테랄 시프트 된 경우, 이쪽으로 시프트 된 경우면은 왼쪽에 어덕터의 근 긴장도가 높아졌을 수 있죠. 그리고 트라이셉스 슈레 같은 경우에는 TCM 머슬이랑 그다음에 솔레우스 머슬을 합쳐서 트라이셉스 슈레라고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볼륨을 좀 보는 편이긴 합니다. 물론 근육의 기능을 볼 때는 칼프레이즈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긴 하겠죠. 그 다음에 익스텐서 같은 경우에는 서 있을 때 이 기립근의 긴장도를 좀 보게 됩니다. 체중이 한쪽으로 가 있냐, 아니면 정상으로 가 있냐를 판단할 때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쪽으로 좀 많이 근 긴장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몸이 평소에 한쪽으로 좀 기울여져서 일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한쪽으로 골프를 많이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왼쪽에 기립근의 근 긴장도가 높아져 있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스카플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스파인을 기준으로
이 메디안 보더 자체와 7.6cm가 보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약간 서구권 기준인 것 같고요. 사람 바이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T2에서 T7 정도의 위치에 있는 스카플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포스 리뷰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바로 윙잉이죠. 윙잉 스카플라 자체도 타입이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어퍼가 들려있냐 아니면은 아래쪽이 들려있냐 아니면 메디안 폴더가 다 떠있냐를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세라토스 안테리얼의 근긴장도에 의해서 윙 스카플라가 생기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어깨가 불안정성이 있는 분들은 장형신경에 문제가 있진 않더라도 이 윙 스카플라가 좀 붕 떠가지고 어깨 불안정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라페지우스나 리베터 스카플라나 이 룸보이드의 근긴장도의 변화에 의해서 이 윙잉이 생길 수 있고요. 메디안 볼더가 다 이제 떠가지고 질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진짜 SA에 약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윙잉 하나만으로 이 SA가 키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이 모든 근육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어디에 좀 떠 있는지 근긴장 여기 볼륨을 좀 같이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은 좀 더 접근하기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펠빅이죠. 이 AS 위치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업더미널 월, 이 복벽을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이 갈비뼈의 위치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이 좀 내려와 있으면은 이쪽 방향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좀 세거나 아니면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좀 셀 수도 있죠. 이 복벽 자체를 4분면으로 나눠서 어느 쪽에 긴장도가 조금 더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쪽 라인에 있는 근긴장도 짧다라고 하면은 이 오른쪽 어깨에서부터 왼쪽 고관절에 이르는 근긴장도가 차이가 날 수 있겠죠. 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움푹 들어가 있는 케이스를 좀 볼 수가 있어요. 배고등근은 오히려 약한데 이 배피근, 오블리크 머슬들이 너무 강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흉골각이라고 하죠. 이 각도 자체가 90도 이하인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TRA 운동을 해도 되는데 이 TRA 운동을 하게 될 때 오히려 오블리크 머슬들이 더 긴장을 하게 돼서 힘이 잘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벽을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쿼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볼륨을 좀 보죠. 앞쪽에서 봤을 때는 보통 메디알이랑 라테랄의 근긴장도 체크를 하기도 하고요. 옆에서 봤을 때는 TFL이나 IT 밴드에 이르는 근긴장도가 좀 높아서 무릎에 생기는 불편함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쪽을 좀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TFL이나 이 IT 밴드의 근 긴장도가 글루테우스 미디우스랑 연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글루테우스 미디우스의 근력도 같이 체크를 하면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근육을 풀었을 때 글루테우스 미디우스의 근 긴장도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 포지션을 저희가 서 있을 때도 좀 체크를 많이 하잖아요. 휴머러스 헤드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좀 만져봐서 좌우측이랑 좀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또 일반적으로 헤드가 한 3분의 1 정도 앞으로 나오는 거는 괜찮거든요. 이 그레노이드 포사와 엘보가 이렇게 수직으로 위치해 있는지 이걸 좀 보셔야 되고요. 책에서는 휴머럴 인터널 로테이션이 가장 흔하다라고 합니다. 휴머러스 인터널 로테이션에 약간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이 스카플라가 너무 이렇게 안테리어 로테이션 되어 버리면은 헤드 자체는 인터널 로테이션이 되지 않았는데 이게 약간 오류를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환에서 이 포함이 너무 프로네이션이 되어 있으면 이게 인터널 로테이션 되어 있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팩토랄이랑 델토이드가 있는데 팩토랄 같은 경우에는 책에서는 이 유두의 위치를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팩토랄의 그 근긴장도를 체크를 할 때는 이 더블 포지션 팔을 이렇게 누워가지고 W자를 만들게 되면은 이 팔꿈치가 어느 정도 떠 있냐에 따라서 그 팩토랄의 근긴장도를 체크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델토이드는 그냥 저희가 옆으로 이렇게 쓸어가지고 그 볼륨을 체크를 하셔도 되고요. 상의가 탈의가 가능하다면 상의 탈의를 해서 이게 얼마나 위크니스가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죠. 이 정도 위크니스가 있으면 이제 C5 쪽에 이제 신경이 너무 눌려져가지고 뉴로프락시아가 와서 톤을 좀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면에서 저희가 또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헤드의 위치죠. 귀와 그 다음에 눈 높이, 그 다음에 입술. 결정적으로는 앞에서 봤을 때는 SCM의 근 길이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뒤편에 있는 파셋 조인트가 좀 많이 눌려져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스칼렌도 이쪽으로 좀 근 긴장도가 좀 생길 수 있고요. 요즘에는 이게 짧아져 있는 쪽에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이 늘어나져 있는 쪽에도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서비컬 플렉서스가 이렇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근육이 비대해져 가지고 좁아지는 통로랑
이거는 너무 늘어나져서 생기는 비좁음이랑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쪽에 문제가 생겨도 이상하지 않는 상태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만약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좀 짧아져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이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쪽이 너무 늘어나져 버려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얀다 책에는 이 눈의 위치와 귀의 위치를 좀 체크를 해야 되고, 이 안면 비대칭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만성 통증 증상이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귀에는 전정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귀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기만 해도 그쪽으로 긴장도가 굉장히 다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고개를 한쪽으로 돌리면 체중 자체가 한쪽으로 다 쏠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의 근긴장도가 다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귀의 위치나 그다음에 눈의 위치, 이 헤드의 위치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중요하죠. 다음 시간에는 이 밸런스와 게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